그리고 아까 이제 드리려고 했던 말이 예를 들면은 어디를 비교를 해드려야 조금 저기 하실까요? 이런 용죽지구로 할게요. 예. 용죽지구의 이런 푸르지오 아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84 타입이 지금 5억 3천만 원에 나와 있네요. 예. 84가 5억 3천, 4억 7천, 5억 5천, 4억 5천. 야, 이거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지? 이거 왜 이러지? 5억? 이거 5억인 건가? 아닌 건가? 5억 5천이야? 4억 3천이야? 왜 이러지 이거? 얼마가 맞는 거야 이거? 네. 뭐가 맞을까요? 이거 다 맞는 거거든요. 결론은 5억 3천도 맞고요. 4억 7천도 맞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5억 3천에는 여기 딱 나와 있네요. 협의 입주할 수 있는 매물이고 4억 7천은 보나마나 언제 만기, 예, 전세 뭐 얼마, 월세 얼마 들어가 있다. 이런 겁니다. 요 말은 뭐냐면 전월세가 들어가 있는 집들은 시세보다 싸다. 왜 그런 걸까? 네, 왜 그런 걸까? 입주를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입주를 못하고 대출도 못 받아요. 이 집은 입주를 못하는 건 둘째고 대출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보다 10% 정도 싸요. 10% 정도 쌉니다. 대부분.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 싸진 거죠. 근데 요거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주택자분들이. 여기 지금 11월 만기죠. 그럼 지금 3월이잖아요. 그럼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8개월 남았죠. 그럼 이 집을 계약을 합니다. 무주택자분이 이 집을 계약을 해요. 물론 대출은 안 나오겠죠. 현금이 있어야겠죠. 계약을 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등기를 완료합니다. 7개월 남았을 때 아니면 8개월 지금 남았을 때 등기 완료를 하고 세입자에게 내가 들어가서 살 테니 나가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면 10%의 시세 차익이 확보됩니다. 11월 달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다면은 10%그 이상 시세 차익을 확보하고 갈 수 있어요. 오히려 무주택자분들이 갭 투자를 하는 거겠죠. 근데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요거는 내가 10% 이상 집을 싸게 사잖아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 하나는 뭐냐면 그만큼 무주택자들이 누릴 수 있는 대출 혜택이 줄어요. 예를 들면 무주택이 뭐 실수요자 그리고 생애 최초 뭐 이런 걸로 했을 때 한국토지주택금융공사에서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 날아가고 시중은행에서 무주택자들한테 60%까지 대출해 줄 수 있었던 게 날아갑니다. 이 집은 내가 들어갈 때 50%만 대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대신 집값을 좀 싸게 산다는 거죠. 잘 고민해 보셔야겠죠. 내가 실입주할 수 있는 거는 실가에 사는데 대출을 60에서 70%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어느 정도 현금은 있는데 입주를 조금 미룰 수 있다. 1년 정도 미룰 수 있다면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거. 고민이 되죠. 고민이 안 될 수 없죠 이거. 지금 시장이 그래요. 더군다나 요런 매물들 있죠. 잘 찾아보면 요런 매물들이 급매물도 있어요. 어느 정도 뭐 500만 원이고 얼마고 이사비나 취득세세 정도 아낄 수 있는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을 겁니다. 여기뿐이냐? 다 그래요. 다. 핵심지까지 다 똑같습니다. 뭐 여기 이런데 뭐 더샵 이런데도 똑같아요. 같은 평수로 봤을 때 33평 이렇게 보잖아요. 여기도 지금 층수 때문인 것 같은데 5천만 원 이상 차이 나죠. 33평 물건이 별로 없네. 그러면 24평, 9평 같이 볼까요? 24평 4억 8천이 있고 4억 8천, 5억 5천 같은 평수인데 4억 6천 24평만 보면 되겠네요. 비교해서 보는 거니까.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무주택자분들. 요거는 유주택자는 할 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왜냐면은 기존에 1주택이 있는 분들은 취득세가 8% 이상이 나와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무주택인데 어느 정도 현금은 있고 나가 지금 살고 있는 월세집이 만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면은
이런 집들을 시세보다 싸게 사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팁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기사로 최종 법원 판결까지 나왔죠. 실거주하려고 집 샀는데 말 바꾼 세입자. 법원 판결 나왔다.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 첫 판결. 실거주 위에 전세 낀 집 샀는데 세입자 계속 살겠다 입장 번복. 법원 등기 전에 갱신 청구권 행사. 새 집주인이 거절할 권리 없어. 작년 부총리도 비슷하게 곤욕 이렇게 나왔습니다. 쭉 읽어볼 거거든요. 읽어볼 겁니다. 지난해 7월 3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보호법 중 계약갱신 청구권과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이 세입자의 갱신 청구권이 집주인의 거주권보다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중요한 겁니다. 지난해 7월 31일 임대차 보호법 중 계약갱신 청구권. 이게 어떤 거냐면요. 밑에 이제 좀 더 읽어볼 건데 내용을 요약하자면 여기 써 있네요. 원고 김 씨는 지난해 8월 실거주 목적으로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주택을 샀다. 이 집의 세입자 박 씨는 기존 집주인 최 모 씨와 2019년도 2월부터 2021년도 2월까지 전세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매매 계약 당시 최 씨는 박 씨에게 집을 팔려고 한다며 새 집주인이 직접 살려고 매수하는 만큼 전세 계약을 연장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통보했다. 박 씨도 새 집을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매수자 김 씨는 실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한 달 뒤인 지난해 9월. 자, 요거를 봐야겠죠. 9월이 이게 지금 만기 몇 개월 전인지 봐야 됩니다. 2월이 만기인데 9월에 박 씨는 기존 집주인에게 새 임대차 보호를 알아보니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며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김 씨는 실거주할 것이기 때문에 갱신 청구를 거절한다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제기했다. 굉장히 할 거 다 했죠. 근데 법원은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김 씨는 매매 계약 체결 뒤 3개월이 지나서야 잔금을 치르고 11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는 새 집주인인 원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 종전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며 마쳤다며 이를 승계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게 핵심은 이런 겁니다. 만기 전에 여기 보면은 9월에 통지를 했어요. 2월이 만기인데 그러면은 지금 몇 개월이 남았냐면 2월, 1월, 그리고 12월, 11, 19 봤을 때 6개월 전에 통지를 했죠. 9월이니까 2월 만기잖아요. 6개월 전에 통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집주인이 나 들어갈 거니 내용 증명까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6개월 전에 현재 집주인에게 나 계약갱신 청구하겠다고 했는데 이분이 이 집은 내가 들어가서 살 거다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고 이분은 나가라고 내용 증명 보내고 집을 팔았죠. 그리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이 계약 만기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했는데 잔금은 그 이후에 치르다 보니 당연히 이분이 나갈 줄 알았다가 완전히 지금 꼬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시려면 한 1년 정도 남았을 때 그리고 좀 만기가 넉넉히 남았을 때 모든 걸 다 마무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 판결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판결인 것 같거든요. 여기 새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종료 1에서 6개월 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토부는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이전, 즉 전세계약 만료 최소 6개월 전에 잔금을 치른 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전 모든 걸 등기까지 마무리하고 세입자한테 통지까지 끝나는 게 만기 무조건 7개월 전에 모든 게 다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보내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사도 같이 본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런 신축 아파트 어디든 간에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접근할 때 조심해야 될 기사가 있어서 이런 기사까지도 같이 읽어드렸습니다.